그는 이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까마귀는 더 이상 이 따스한 온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딸의 품에서 천천히 벗어나며 무겁게 느껴지던 몸을 일으켰다. 그와 동시에 그의 눈에는 다시금 결의와 강인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한때 슬픔과 절망에 잠식되어 있던 그였으나 이제는 딸을 위해, 고구려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한 것이다. 고구려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의 앞길은 고난과 피비린내 나는 전장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이 싸움에 자신의 모든 힘과 지혜를 동원할 것이었다. 전장의 경험과 수많은 전투에서 얻은 교훈은 이제 그에게 다시 한번 칼과 방패가 되어줄 터였다. 까마귀는 전장의 지휘관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전사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것은 단지 개인의 복수나 후회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였다. 그는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로 영주성을 고구려를 지킬 것이다. 그는 연수진을 한 번 더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가야겠구나. 너도 강해져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그 속에는 전쟁터로 향하는 이의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을 나오며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허리에 찬 검에 자루를 쥐었다. 그 차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다졌다. 고구려, 내 가족, 내 백성들. 무슨 수를 위해서라도 지키겠다. 지옥에 가서라도 삼조고를 높이 들고 지켜내겠다. 까마귀는 영주성 성주실의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차분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생각들이 흐르고 있었다. 성주실은 한낱 방이 아니었다.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기운은 마치 세월을 뛰어넘은 역사의 파편들이 공간 속에 응축된 듯했다. 천장의 목조빔은 나무 특유의 옅은 향을 풍기며 어둠 속에서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것이 방 안을 더욱 음울하고 장엄하게 만들었다. 까마귀는 천천히 눈을 들어 벽면을 살폈다. 그곳에는 고대의 전투 지도들이 걸려 있었다. 얇게 빛이 바랜 지도에는 전장의 흐름과 성체의 방어선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오랜 전투에서 쓰였던 갑옷들은 녹슬고 닳아 그 주인의 영광과 고난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다. 손끝이 그 갑옷에 스치자 까마귀는 그 표면의 거친 감촉을 느끼며 그 시대의 숨결을 되새겼다. 방 안의 무게감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들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곳은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던 장소였고 그 결정들은 언제나 고구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이제 그 무거운 책임이 까마귀의 어깨 위에 놓였다. 까마귀의 반백이 된 머리는 방 안으로 스며든 희미한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그의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깊고 날카로운 주름이 새겨져 있었으며 그 주름 하나하나가 고된 세월과 무수한 전투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 얼굴은 전사로서 겪어온 고통과 비극을 묵묵히 증언하는 듯 보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길고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충동이 솟구쳤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싸워왔고 피와 땀을 흘리며 이끌어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피로에 찌든 몸이 의자에 깊이 기대었고 고개는 천천히 떨어졌다.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남은 것은 많지 않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투가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 싸움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는 속으로 자문하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그때의 결단력과 의지를 되찾고자 애썼다. 그 순간 성주실의 묵직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대조영이 빠르게 걸어 들어왔다. 아버님, 당군이 발해만을 지나 압록강에 상륙했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려 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불안은 명확하게 드러났다. 전장의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까마귀는 대조영의 말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그 소식에 고개를 들어 천장을 잠시 응시했다. 마침내 시작된 것인가? 그는 속으로 읊조렸다. 세월이 그를 늙게 했고 수많은 전투가 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아니었다. 압록강에 상륙했단 말이냐? 까마귀는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은 어두운 방 안을 헤치며 대조영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구나. 그들이 우리 성문 앞까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대조영은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도 까마귀처럼 무거운 책임감이 짓눌러 오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행동할 때였다. 출진 준비를 서둘러라. 까마귀는 몸을 일으키며 결연한 눈빛을 보냈다. 곁에 있던 걸사비우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이며 불길하게 번졌다. 압록강까지. 우리 수군은 대체 무엇을 했단 말이냐? 압록강이면 평양성이 지척인데 병력은 얼마나 되더냐? 그의 말은 낮게 울렸지만 그 울림 속에는 피할 수 없는 절망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걸사비우에게서 느껴지는 깊은 실망과 위기의식이 여실히 드러났다. 까마귀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평양성은 고구려의 심장이었다. 그곳까지 적이 다가온다면 그들의 전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지도 모른다. 대조영은 까마귀와 걸사비우의 눈빛을 마주하며 신중하게 대답했다. 좌무위대 장군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의 정면진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있다 합니다. 그의 말은 뚜렷했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까마귀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수많은 전투에서 그는 수많은 전략을 세우고 적을 상대해왔지만 이번만큼은 그도 상황의 엄중함을 부정할 수 없었다. 평양성이 적의 위협 아래에 놓였다는 것은 고구려 전체의 존망을 뜻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다시금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 평양성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의 목소리는 비장했으나 그 속에는 여전히 고구려를 지키려는 불타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신라는 대중상의 흥분 마음을 가다듬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놈들도 움직이는가? 그의 말에는 뼛속까지 스며든 불신과 분노가 엿보였다. 신라가 당과 결탁하여 고구려를 위협할 것을 그는 예견하고 있었으나 그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대조영은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확실하지 않으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놈들이 당과 손잡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대중상은 두 주먹을 꽉 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결국 신라 그 간세이들이 움직였구나. 까마귀는 마음속에서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며 이를 악물었다. 우리가 지켜온 고구려가 무너지고 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까마귀의 눈은 불타오르며 결단을 내렸다. 출진한다. 신라와 당이 함께 우리를 치러 온다면 우리가 막아야 한다. 김유신이 10만 대군으로 보급품을 북으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대조영은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다. 고구려의 운명이 위태로워지고 있음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까마귀는 무겁게 창가로 걸어가 그 앞에 서서 창밖으로 펼쳐진 사냐를 응시했다. 창밖의 풍경은 한없이 고요했다. 나지막한 언덕과 푸르른 초원이 펼쳐진 대지는 평화로워 보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이 움직였다. 그러나 그 고요함과는 반대로 그의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지평선을 따라 흘렀지만 그의 생각은 이미 저 멀리 압록강을 넘어 평양성으로 향하고 있었다. 백제가 멸망한 이후 당군은 고구려를 집어삼키기 위한 징역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이제 좌무위대 장군 소정방이 이끄는 30만 대군이 압록강을 넘어 고구려의 심장부인 평양성을 위협하고 있었다. 까마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이 순간을 준비해왔지만 막상 적의 발걸음이 고구려의 문턱에 다다랐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다. 우려했던 당과 신라의 양동작전이 뼈아팠다. 김유신, 그가 당과 손을 잡고 북쪽으로 보급품을 수송하며 고구려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신라는 이미 한민족의 유대를 저버리고 당과의 동맹을 선택한 것이었다. 사면초가구나. 그는 속으로 탄식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보아도 고구려를 돕기 위한 손길은 없었다. 모든 것이 고구려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바람이 잔잔하게 창을 스쳐갔지만 그 속에서 까마귀는 폭풍이 몰아칠 전장을 예감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이 피의 대지에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까마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지난 세월 동안 그가 견뎌온 무게가 묻어났다.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로구나. 그는 독백처럼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고 그 이름들은 이제 더 이상 전장에 나서지 못할 이름들로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체념이 그를 완전히 집어삼키기 전에 그는 고개를 들어 결단을 내렸다. 까마귀는 속에서 치솟는 좌절감과 슬픔을 억누르며 눈을 굳게 감고 마음을 다잡았다. 싸워야 한다. 그의 속삭임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그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외침이었다. 이 싸움은 단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을 지키고 그의 나라를 지키며 그들이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존의 투쟁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끝나면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가 짊어져야 할 무게는 그 무엇보다도 막중했다. 그는 한 번 더 결의를 다지며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비록 나이를 먹고 피로에 지쳤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끝까지 싸우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까마귀는 결연한 표정으로 몸을 돌리며 전투를 준비하는 장수들의 이름을 부르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하고 확고했으며 이만의 까마귀 병이 그의 지휘 아래 출진 준비를 서둘렀다.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전사의 본능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전쟁의 냄새, 철의 냄새,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피의 냄새가 그의 피를 끓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가 장수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대중상이 다급히 그의 곁으로 다가와 팔을 붙잡았다. 그 손끝에는 형님을 향한 애절한 염려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형님, 대중상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형님 혼자서 어쩌시려고요? 적은 30만이랍니다. 그리고 신라군까지 더하면 휴. 그의 말은 끊겼지만 그 안에 담긴 두려움은 더 크고 무겁게 다가왔다. 대중상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형님을 혼자 전장에 보내고 싶지 않았다. 까마귀는 잠시 대중상을 바라보며 그 속에 담긴 형제의 걱정을 읽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대중상, 그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전장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고구려는 내가 지킨다. 영주를 부탁한다. 대중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형님의 결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형의 어깨에 걸린 무게가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형님이 혼자 이 싸움을 짊어지게 둘 수 없었다. 같이 가시죠. 대중상은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 싸움은 형님 혼자 짊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함께 나가서 싸웁시다. 죽더라도 함께입니다. 걸사비우가 소리치지만 까마귀는 조용히 고개를 흔든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깊었으며 그의 결심은 이미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안 된다. 그는 낮게 말했다. 영주성을 비울 순 없다. 이곳까지 이르면 우리는 발 디딜 곳조차 남지 않는다. 대중상과 걸사비우의 눈에는 형을 놓아줄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까마귀는 그를 진정시키듯 손을 들어 말을 이었다. 나와 조용히만 다녀오겠다. 너희들이 이곳을 지켜야 한다. 그의 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비록 그가 평양성을 구원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영주성마저 적의 손에 넘어간다면 고구려의 마지막 희망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다. 대중상과 걸사비우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형님의 결정에 대한 반발심과 동시에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대중상은 무겁게 입을 떼었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그는 형의 눈빛에서 이미 그 결정을 돌이킬 수 없음을 느꼈다. 까마귀는 그런 대중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가 이곳을 지켜라. 영주성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다. 그의 손길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형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걸사비우는 가슴을 탕탕 치며 괴로워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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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속에는 형님의 결단을 존중하려는 마음이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형제 사이의 깊은 유대가 말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까마귀는 말 위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자신이 이끌고 있는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이겨내려는 결의가 느껴졌다. 한참 전투의 긴장이 감도는 이 순간 그들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손은 무기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어떤 이는 속으로 가족을 떠올렸을 것이고
또 다른 이는 고구려의 운명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을 것이다. 까마귀는 가슴속 깊이 자신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렸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그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목소리는 점점 더 강렬해졌다. 이를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을 타고 올라왔다. 그는 병사들의 불안함을 이해했다. 그러나 동시에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야만 했다.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자 죽음이다. 내가 지옥을 열 것이다. 까마귀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은 전장을 가로지르며 병사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고구려는 우리의 땅이자 후손들이 살아갈 곳이다. 삼조고를 높이 들어라. 개마무사의 긍지를 보여주어라. 죽어도 죽지 마라. 병사들은 그의 말을 듣고 환호성을 지른다. 삼조고 만세, 까마귀 만세. 두려움은 남아있었으나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고구려를 위해 싸우겠다는 결의로 마음을 다잡았다. 출진하라. 까마귀가 명령하자 병사들은 일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병사들의 가슴속 깊이까지 스며들어 모든 이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말의 발굽소리가 돌길 위에서 울려 퍼지며 병사들의 발걸음은 그에 맞춰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힘차게 울렸다. 그 안에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까마귀는 말 위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의 시선은 멀리 끝없이 이어진 전장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절망이 그를 덮치려 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그가 지켜야 할 고구려의 땅과 백성들이 그의 등에 달려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동시에 그가 이 싸움을 결코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되었다. 끝까지 간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의 심장은 전투의 시작을 앞두고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이 전투에서 그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다. 그가 가진 힘과 지혜,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전투의 경험을 모두 동원해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들어야만 했다. 앞서가는 까마귀를 뒤따라 병사들은 고요한 결의를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들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명의 전사가 되었고 함께 싸워야만 하는 운명 앞에 서 있었다. 배후엔 물러설 곳이 없었고 오직 앞으로 나아가 싸워야만 하는 숙명만이 남아 있었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